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자 충청북도가 출산 육아수당 격택이라며 반값 아파트라는 새 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몰던 차를 세우고 난동을 부리던 40대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저가를 내세우는 저비용 항공사의 실제 요금이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저렴하지는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건데요. 한 위원장은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는 4월 총선의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임기 시작 이후 처음 충북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닌 인연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 좋은 지역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실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의 우리 동료 시민들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90여일 뒤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할 충북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들은 총선 승리가 진정한 정권 교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충청북도 8석 모두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참석해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아니라면 제가 명예도민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같은 생각이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전역에서 모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행사 내내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여파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충북 경찰도 대거 인력을 투입해 경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수뢰와 강제집행 면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한옥을 담보로 도 산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영동군수 재임 시절 조경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송치된 박세복 예비후보가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청 기자실을 찾은 박세복 예비후보는 지난해 4월 자신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이 차일피일 미루다 공천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선거 공작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경사업 의혹은 군수 재임 시절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 덕분이라고 자축하면서 반값 아파트와 같은 더 과감한 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인 대전을 보면 이런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7%,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이 7.1% 줄었고 부산이 8.7%, 광주는 무려 17%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출생아 수가 117명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 공약인 1,000만 원 출산 육아수당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자축했습니다. 기존 8기 이후에 작년 이후에 저희가 한 게 그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이 저희가 볼 때는 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표신하는 사업이었다. 김용환 지사는 새로운 출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청주 지역에 최대한 빨리 단값 아파트 250가구를 지어 청년 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른자유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고급형 임대주택 부지를 지금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과감하고 큰 부지에 이 밖에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1,000만 원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임산부 전용 창구와 주차장 등 이른바 임산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은 아직 구상 중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게 충청북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2년 매달 30만 원씩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6.6% 줄었습니다. 치열한 현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출산지원금이 지역 간의 출생아 뺏기, 인구 뺏기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증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몰던 차를 세우고는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멈춰섭니다.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방향을 틀어 길을 막은 겁니다. 곧이어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 다른 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중앙분리대로 달려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1차로 위에 들어 눕기도 하면서 다른 차를 막아버립니다. 고속도로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하는 거 봐서는 저는 약 먹었다. 불법적인 일을 뭐를 한 거다. 남의 차 위에 올라서는 등 이 남성의 난동은 30분 남짓. 차량 2대가 파손됐고 말리던 공사 직원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심을 시키려고 접근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희 안전순찰원의 눈 주위에 상처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실이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은 이 남성이 한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응급 입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오창나들목을 비롯한 고속도로 8곳에서 2시간 동안 합동 단속을 벌여 적재물 관리 허술과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21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안 보이게 꺾고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운전자 2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실제 요금은 기대만큼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1순위로 보는 건 단연 가격입니다.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경제가 막 그렇게 경제력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제 지갑 사정에 맞춰서 좀 싼 걸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가를 내세우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 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요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초반에 그쳤는데 저비용 항공사라는 이름에 비해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 요금보다 시간대를 주로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많이 차이는 안 느껴서 그냥 시간대 부분만 보고 예약을 했어요. 소비자들은 항공권 가격이 대형 항공사보다 40% 정도는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선 기준으로 저비용 항공사 항공권이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16% 저렴한데 이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건데 가장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가격 면에서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셀프 체크인 등 부가 혜택이 대형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히 운송 지연이나 위탁 수화물 파손 등의 피해를 겪은 응답자도 10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체험을 할 때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항공기 디자인이나 체크인 시설 같은. 반면 승무원들의 전문성과 위기 대처 능력 등에서는 4개 회사 모두 3점 후반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담당할 복합혁신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엽니다.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일원에 2018년부터 244억 원을 들여 건립한 복합혁신센터는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복합혁신센터는 돌봄과 육아시설과 평생학습관, 카이스트 인공지능 교육센터,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선수 연봉으로 28억 1,7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홈 경기 유료 관중으로는 45,1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청주 FC의 선수 1명당 평균 연봉은 8,603만 원으로 K리그2 평균 연봉 1억 854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이는 리그 13개 구단 가운데 군인인 상무를 제외하고 9번째 순입니다. 홈경기 평균 관중으로는 2,509명으로 리그 6위를 기록했습니다. 홈경기 입장 수익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학생 훈련비 수백만 원을 빼돌린 사립고등학교 유도부 지도교사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